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민주당 당원들 되게 훌륭하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발언을 하셨는데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고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의 의미,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진다면서 그러면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게 되고 희생도 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민주진영이 집권하면 개혁에 대한 열망이 커진다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적 상황이 지나고 나면 소위 반혁명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면 기득권의 저항,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감내하고 남을 정도가 돼야 비로소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네, 일단 말씀은 좋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개혁을 조용하게 처리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기존 기득권이 저항하지 않고 그 개혁에 성공했다면 그건 개혁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또한 그 기득권이 지금 검찰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집단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말씀의 의미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전제가 국힘당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국짐, 언론, 검찰 애들이 버젓이 활동 중인데 조용한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 인사가 밥만 먹어도 밥집 터는 자들이며 이렇게 골프 치며 한 말도 뒤로 폭로하는 자들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친명 딱지를 달고 싶은 의원들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망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도 청와대에서 오더를 내렸나 싶습니다.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절대 유시민 작가 질문에 답하지 못할 내용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 공화정의 원리를 구현하는 우리 헌법의 공화정의 원리를 당원주권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 안에서 구현하는 정당이잖아요. 그거를 지켜내는 데는 성공한 전당대회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리인이 출마한 거잖아요. 사실 김민석 당대표는 대통령 대리로 출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서 당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공화정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네. 이거는 법적으로는 따질 필요가 없고 그거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당원주권주의로 이거 막아내지는 못했는데 이 54대 46? 네. 이거는 어떤 결론이냐면 지금 임기 2년차 막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픽해서 내보낸 당대표를 거부했다, 당원이. 그러면 그 후과를 당원들은 걱정을 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게? 당이, 정부는? 대통령은 어떻게 되지?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그러면 당원주권주의는 뭐야, 이게?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앞으로? 그럼 앞으로도 그럼 차라리 그냥 당대표를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지? 그거에 대한 걱정도 한편에 또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선택을 강요당한 거예요. 대통령이 개입을 안 했으면 이게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였는데 대통령이 개입을 하자 했고 그리고 친명 반명으로 가려고 명청대전이라고 후보 입으로 얘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되면 당정 관계가 걱정이고 당청 관계가 그 다음에 김민석 후보가 되면 앞으로 당의 자주권이나 당원주권주의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럼 당은 앞으로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건가?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당원들이 번민했다고 저는 봐요. 집단적으로 볼 때. 그리고 54% 정도로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당선시켜주되 최고위원 3명을 포함해가지고 46%를 줘갖고 비주류를 또 살려놓은 거다.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해석해요. 승자는 없다. 이 전당대회는. 근데 처음에 공화정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저는 이 정도면 지켰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46이라는 숫자에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군요. 예. 왜냐면 저는 특히 되게 놀랬던 게 이제 호남을 제외하면 호남은 그럴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호남은 그렇게 5대3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민 거기에다가 지역 현안, 국가 현안인 그렇죠. 동시에 지역 현안인 큰 그 반도체 클러스터 뭐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망신당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이 더 컸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이해할 만한 결정이 나왔고 그걸 제외하면 5대5로 팽팽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도 거의 5대5로 팽팽했죠. 0. 몇 % 차이였을 거예요. 로데이터는. 그러면 그것이 뭘 의미하냐. 그건 둘 딸을 살려놓은 거예요. 대통령의 리더십도 살리고 당원주권주의도 살리고.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최고위원 선거 1, 2, 3위를 비주류를 시킨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그거는요. 진짜 놀라운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냥 김용 후보가
최고위원회 5등으로 들어가는 4등이나 5등 들어가는 걸로 봤거든요.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는 여론조사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상한 건 맞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 민주당 권리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김용을 떨어뜨린 거예요. 막판에 그 경고음을 보낸 거다. 차유리 짱 밖에 세워놓은 차유리 하나 깬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는 이번 전당대회를 어떻게 봤냐면 엄청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불공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격도 없는데 예외로 해주고 뭐 선거투표제. 그러니까 요걸 보고 나서도 어찌됐건 그 친명이라고 하는 두 후보가 합쳐서 말씀하신 대로 한 55 정도의 득표를 가져가는 걸 보고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실망한 케이스인데 나름대로 대통령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절묘하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네요. 저는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차유리 창 하나 깬 거예요 지금. 김용을 떨어뜨린 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지나치다. 이거를 대통령과 민주당 당대표는 좀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되게 이번 선거 결과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되게 섬찟했어요. 진짜 무섭구나 정치는. 그렇죠.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아 무섭다. 이 지식정보화 혁명이라는 게 여기까지 왔구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당대회 결과를 일부 바꾸는 수준까지. 좀 무서워요 저는 약간 이게. 저는 무섭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의미로 당원들이 굉장히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 정도로까지 발전해서 당원이 권리당원이 아닌 시민들까지. 거기서 놀란 거고 저는 이제 아까 무섭다는 의미를 저는 어떻게 썼냐면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나? 무섭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각종 그 당원 명부를 이용한 그런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빚어진 많은 일들 불공정 경선이죠. 근데 그런 불공정 경선 가운데에서도 비주류한테 46%를 줬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민주당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정당이네. 저는 이 결과가 괴로운 게 아니고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이상한 결과 아니에요. 대통령이 낙점해서 후보를 내보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 민주당 당원들이 어디까지 할까? 정청래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그러나 당의 어떤 시스템과 정신과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과 당원 주권주의라는 그 원리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선까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40%만 넘으면 성공이라고 봤거든요. 그거에.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지금 살려놓은 거거든요. 민주당 당원들 되게 훌륭하구나. 네, 공감합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의 전날 저널리스트 방송으로 차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5% 선도 깨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언알바 정기 후원과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름그룹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